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11시 25분입니다. 곧버스. 잠깐만요. 0.18% 야간 선물 올랐거든요. 그러면 0.4%잖아요. 0.4%. 2,705원 곱하기 0.4% 하면 10원. 예? 10원이에요. 그러면은 2,695원. 예? 2,695원이 되는 거죠. 예, 분기봉은 전고점을 넘느냐 마느냐. 예? 못 넘으면 뭐 의미가 없고 여기 이제 넘어야 돼요. 왜냐? 월봉은 이제 고점 넘었잖아요. 월봉은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남은 건 뭐다? 예, 남은 건 분기봉 고점만 남은 거예요. 2,885원. 지금 뭐 공중에 떠 있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 2,695원에 시작하면 이게 얼마까지 조정을 해야 이격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격 해소하려면 여기 2,625원. 2,625원이에요. 2,625원. 그러니까 매수는 못 하겠죠. 2,625원까지 조정을 해야 그나마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2,625원.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다? 목표가는 2,795원. 2,795원이요. 2,800원 잡아보자고요. 2,800원. 목표는 2,800원. 잠깐만요. 목표는 2,800원. 그러면 2,800원이 됐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정도 2,650원. 저가는 2,650원.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고가를 넘고 올라갈 분위기다. 그러면 2,650원까지만 내리면 돼요. 2,650원. 지금이 2,705원이니까 55원 정도. 55원 정도 조정을 하고 나서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고가를 못 넘는 분위기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620원이었나요? 2,620원이었나? 잠깐만요. 다시 가격 볼게요. 25원. 그러니까 고가를 못 넘으면 2,625원 아래가 매수가 되는 거고 고가를 넘는다. 그러면 2,650원이 매수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5원 내릴 거냐? 아니면 80원 내릴 거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 그나마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고 그 가격 아니면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일봉은 이격 문제라든가 그런 건 이제 하나도 없어요. 끝. 자, 타이거. 이것도 분기봉 보면 전고점 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고점 싸움이에요. 전고점 싸움을 하는 거다. 지금은 전고점 싸움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월봉도 고점을 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분기봉이 고점을 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것만 남았어요. 그 나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나머지는 그렇게 고려해야 될 게 없다. 자, 타이거도 10원? 10원이요? 10원만 내리면 되겠지. 그러면 2,850원. 2,850원.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여기 2,775요. 그러니까 고가를 못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2,775원이
매수가가 되는 거고, 고가를 넘는다 그러면 2,950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고가가 2,950원. 종가도 2,950원일 때,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2,795원. 예, 1,79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내가 매수를 해보겠다 그러면 2,795원이고, 아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일봉 무시할게요. 예. 주봉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개인은 들고 있는 고포스가 없어요. 올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포스는 없습니다. 지금 매도예요. 매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고포스 하나도 없어요. 올해 개인은 고포스를 매수한 게 없고, 작년에 개인은 1조 원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1조 원 매도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올해 매수했던 건 전부 다 손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자금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지금 코스피 200 지수랑 코스피 지수가 이게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격이 완전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포스를 거래하시는 분도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어렵다. 이게 설사 오르더라도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들어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코스피 지수가 2455.99를 가느냐 마느냐예요. 코스피 지수가 2455.99를 간다는 얘기는 고포스가 2885원을 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럼 2885원을 넘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격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이제 목표가는 3,940원이 되는 거예요. 예? 3,940원이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갈 때까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고포스는 뭐 이번 달에 가든 다음 달에 가든 뭐 10월 달에 가든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주봉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일봉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제 그건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그 관찰을 하셔야 될 거는 고포스가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가 2455.99를 깨느냐 마느냐, 이제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코스피 지수가 2455.99를 깨면 코스피 200 지수는 317.78을 깰 거고, 선물 지수는 320.65를 깰 겁니다. 이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다 깨질 거예요. 자, 코스피 200 지수의 기준선 26이 322.66에 있고, 코스피 지수는 2376.77에 있어요. 근데 317.78을 가면 코스피 200 지수가 후행스팬이 기준선 26을 대드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2376.77을 가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455.99를 붕괴하면 2376.77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고포스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하나도 없고, 그 와중에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5.47조일 거예요. 그 다음에 현물은 3조 얼마를 들고 있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3.4조 넘게 들고 있고, 선물은 1.7조 매수를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선물을 5.47조 정도 매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형태의 자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수는 올라가는 건 계속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의 자금이 유지된다라는 건 9월 선물 만기의 아래쪽을 본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왜냐면 개인이 1.7조의 선물 매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결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금의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표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에 지표가 아니라 자금 흐름에 맞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에 유리한 상황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네?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의미 있는 자금의 변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막 매도해, 그리고 선물을 막 매도해, 외국인이 선물을 막 매수하는 흐름이 이어지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뒤집어야 되고, 그런 흐름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고 5천억 이내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냥 차트를 그리는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하방에 불리해. 예? 하방에 불리해요. 지금 내려가려고 용을 쓰고 있지만 이게 반등이 나오기에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금의 흐름이 개인 쪽에서 계속 상방에 유리하게 집행을 하면 상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재차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코스피 지수가 2455.99 한 1.9% 좀 넘어요. 그러니까 한 2% 정도만 하락해 준다면 이제 시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 반등은 어쩔 수 없다요. 기술적 반등은 어쩔 수 없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해야 된다. 하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고퍼스를 매수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 분기봉은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나 분기봉은 조정이에요. 조정. 아직 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조정이고, 저점이 깨져야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지금 상해 지수 지난 분기 저가 깼고, 그 다음에 항생 지수도 지난 분기 저가 깼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어쨌든 하락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의미 있는 하락이 한 번만 나와줘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도 2455.99를 깬다면 월말까지도 꽤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455를 언제 깨느냐, 2455.99를 깨는 시점이 다음 주냐, 그 다음 주냐에 따라 조금 더 빨리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리는 시점이 늦어지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상방 보시는 분은 말씀드리지만 2455.99가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시면 고버스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사셔야 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